이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19일 날 발표된 주택 안정화 대책에 대한 걸 여러분들하고 논의해 보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로 이제 전셋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인데, 과연 이게 이제 전셋값이 잡힐 거냐에 대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유튜브나 또 다른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자고요. 첫 번째, 이 대책이 전셋값 안정화 대책이 집값에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거고요. 저는 안 준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과연 전셋값이 잡힐 거냐라는 거죠. 전셋값이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라고 봐요. 그 내용은 이제 하나씩 풀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안점이 1, 2인 가구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 자체도 지금 잘못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이제 분양을 위해서 계속 전세가 아닌 희망 고문을 해야 될 거 하고 있는데, 전세를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임대차 쪽으로 해서 임대를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분양을 받을 거냐 아니면 매수를 할 거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대책에서도 나오다시피 정부는 이 원인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세난이 이렇게 온 이유가 정부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공급 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급 부족이 되게 만든 요인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했죠. 실거주를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라 라는 2년 실거주를 해라라는 조합원 조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싼 전세, 강남의 좋은 지역이나 아니면은 재건축 지역이 좋은데 싼 전세로 좀 지분은 낡았지만 머물고 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분가를 해서 집을 사고 증여를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세를 왕놔버리는 거죠. 가장 큰 게 그 두 원인이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우리가 얘기하면 임대차법에 대한 거죠. 2년짜리를 지금 2년짜리 두 번으로 지금 묶어버리는 거죠. 2+2로 묶어버리는 거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원인에 대한 조사나 해명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거를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먼저 얘기했던 거 집값에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느 집값이 영향을 안 받을 거냐, 오늘부로 해가지고 11월 19일부로 해서 우리가 김포하고 대구 일부 지역 그리고 부산 일부 지역이 다 조정 대상 구역으로 규제가 묶였어요. 자, 우리가 내년쯤 올 말이나 내년쯤 가면 이동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조정구역으로 묶어놨는데 크게 이동이 없는 지역. 쉽게 얘기하면 양주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이런 방송이 나가고 다른 데서 또 양주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또 양주 옥정이나 이런 쪽이 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묶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분양 상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들이 있는데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아마 조정구역에서 해시가 될 거예요. 그럼 또 거기가 풍선 효과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갭투자 가능 지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갭투자.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이 연결돼서, 자, 1, 2인 가구들은 명의와 자금이 조금만 있다 그러면 갭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대책을 보면 전셋값은 어차피 지금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 2인 가구를 위해서 호텔을 개조한다, 모텔을 개조한다, 아니면 중심의 상가들을 개조해서 1, 2인 가구를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가서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아파트죠.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세들이 지금 물량이 없는 거죠. 원인이 그건데 지금 1, 2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비판적인 여론보다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정치적 요령이죠. 정치적 해법으로 아파트 값을 못 잡으니 어쩔 수 없이 뭐로 가는 거예요. 1, 2인 가구들에 대한 거라도 풀어주자. 그것 또한 이제 뭐 지금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가 나는 관광업계나 상가 이런 데들을 대한 처리 방안도 되는 거죠. 용도 제한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주거로 용도 제한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내용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그럼 이런 물량들이 우리 아파트에 영향을 줄 것이냐, 우리가 투자하는 물량들에 영향을 줄 것이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양권을 기다리시는 거나 그런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들은 30대들이나 3040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점수가 높으신 분이나 가점이 높으신 분이나 최소한 50점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나 50점을 넘어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청약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3기 신도시도 기대해 보고 여러 가지를. 그러나 30점 미만대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청약을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소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있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1, 2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평균 아마 1,500 이상이 나올 겁니다. 1,500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84나 59를 기본으로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2억 이상은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그 밑에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수 쪽을 택해서 갭 투자나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릴 가능성이 있는 데에 가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전세난 대책으로 인해서 정부는 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명분을 삼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전세값은 안 잡힐 거고요. 전세값은 진짜 안 잡힐 겁니다. 집값의 영향도 안 줄 거고요. 전세난이 안 잡히니까 집값 영향도 안 잡히죠. 그 다음에 1, 2인 가구들에 대한 거가 나오지만 1, 2인 가구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분양을 받을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매입을 더 권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되지도 않은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자기 청약 점수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이 무조건 될 줄 알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청약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우리가 진짜로 아파트 전세난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대책에 집값에 영향을 안 줄 거고, 그 다음에 갭 투자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또 이제 조정구역이나 이런 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 양주옥정 신도시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 호재가 있는 쪽에 조정구역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묻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푸는 지역도 생겨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키 맞춤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니까 정부는 지금 상대적 빈곤에 대한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을 내릴 생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도전적인 결정장애를 갖지 마시고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